네, 오프닝 벨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바로 장연구소죠. 네, 장연구소의 장엘리 있고요. 네, 장유진 캐스터 바로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장유진입니다. 네, 우리 또 굉장히 또 많은 분들이 응원을 해주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많은 또 시청 부탁드리고요. 저희 장연구소 바로 뉴욕 증시 또 부분별, 섹터별 그리고 종목별로 또 함께 살펴보는 시간이죠. 장유진 캐스터 오늘 우리 뉴욕 증시 어떤 흐름을 보였는지 좀 자세하게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장연구소 4일째인 코너인데 또 오늘 또 새로운 그림을 보여드리게 맞습니다. 됐습니다. 네. 그래서 맵으로 먼저 경향성을 확인을 해보시고 그다음에 섹터별로 바 차트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흐름을 보였을까요? 일단 맵을 좀 볼까요? 네, 어제는 그린라이트가 정말 많았는데 오늘도 그린라이트가 주를 이루지만 그래도 조금은 빨간불과 약간 흑색불들이 섞여 있는 모습입니다. 네, 우리 홍일점이라고 하잖아요. 네, 가운데 이렇게 딱 정점을 하나 찍고 있는 게 종목이 딱 보이는 넷플릭스가 보이네요. 네, 잠시 후에 넷플릭스 관련된 소식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우선 네. 섹터별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섹터별로 어떤 흐름을 보였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간밤에 국제유가가 갑자기 거의 폭등에 가까운 급등을 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국제유가의 흐름에 따라서 에너지 섹터가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였죠. 맞습니다. 사실 이번 주에 주인공이 좀 에너지 섹터인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아래에 빨간불을 켜내고 있다가 오늘 단숨에 이렇게 위쪽으로 올라서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네. 에너지 섹터로 보면 어제 2.9%의 상승세를 가져가면서 상승장을 주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그 다음에 상승한 섹터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어서 기초 소재와 금융주도 어제 강세를 보였고요. 빨간불을 켜낸 그 섹터는 지금 하나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유틸리티 섹터가 어제 조금 홀로 약세를 보이는 가운데 3대 지수는 소폭 상승세로 마감을 하게 됐습니다. 네, 유틸리티 섹터 같은 경우 빠지면 굉장히 큰 폭으로 빠지는데도 불구하고 오를 때는 또 많이 오르지 못하는 그런 섹터기는 합니다. 지금 에너지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큰 폭으로 상승을 한 2.9니까는 많이 오른 거는 아니다. 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주간으로도 한번 살펴주시죠. 네, 주간으로 살펴보시면 역시 에너지 섹터가 이번에 상승세를 통해서 조금 낙폭을 계속해서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네. 헬스케어가 가장 조금 주간으로는 성적이 좋았더라고요. 네. 저희가 이번 주 초를 되짚어 보시면 모두 빨간불을 켰을 때 홀로 초록불을 켜낸 섹터가 바로 헬스케어였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그러니까 시험에서도 남들 틀린 문제 맞췄을 때 좀 기분이 좋은 것처럼 맞습니다. 그때 강세가 지금 좀 남아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바로 그런 분이 장유진 캐스터가 아닌가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엄청나게 눈부시게 성장을 하고 있는 장유진 캐스터죠. 네, 우리 장유진 캐스터 종목별로도 좀 하나씩 짚어주시죠. 네,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에너지 섹터의 대장주들 주가를 확인을 해볼 텐데요. 엑슨모빌과 쉐브론을 통해서 에너지 섹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너지 저희- 섹터 오랜만에 초록불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그린라이트를 켜내고 있는데요. 앞서 김기성 앵커님께서도 그렇고 국제유가가 저희가 4%대까지 올라섰다라는 소식을 계속해서 전해드렸습니다. 거기에 화답하듯이 주가도 함께 상승을 했습니다. 엑슨모빌 어제 정규장에서 3%대 오름세 속에서 57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쉐브론도 살펴보시면 쉐브론 역시 3%대 오름세를 보여줬는데요. 정규장에서 99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지금 쉐브론과 엑슨모빌 또 얘기를 해주셨는데 굉장히 또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지금 아무래도 대장주만큼 또 큰 폭의 상승을 좀 보여준 것 같고요. 그쪽이 좀 이끌어냈다는 소식을 좀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 밖에도 살펴볼 종목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어서 기술주, 특히 대형 기술주 팡주의 흐름을 또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네. 먼저 살펴보실 종목은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네.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랑 바로 아래에 있는 애플이 좀 색깔로 엇갈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다지 녹색은 아니에요. 그렇죠? 맞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어제 미즈호와 스티펠에서 목표가를 상향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각각 305달러 그리고 310달러로 이렇게 상향을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어제 정규장에서 소폭 강세를 보이면서 281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지금 애플도 약간 자줏빛을 좀 띠고 있는데 그 밖에도 어떤 부분을 지금 보니까는 반도체 쪽도 보이네요. 맞습니다. 지금 반도체도 굉장히 그린라이트를 켜내고 있어서 잠시 후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애플을 네. 먼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럴까요? 네, 애플 보겠습니다. 네, 앞서 팡주가 엇갈리는 흐름을 보였다. 그러니까 3대 지수가 상승을 했는데도 대장 종목들은 조금 개별 이슈가 있었나 하는 궁금증이 좀 생기실 것 같습니다. 네. 애플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아이폰 이런 신형 모델 출시 일정에 따라서 좀 주가가 많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간밤에 애플의 최대 생산 공장인 중국 지역의 그 폭스콘이라는 업체에서 일시적으로 정전이 일어났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네. 그래서 공장 측에서는 크게 영향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가을에 출시하기로
했던 애플 신모델 출시에 조금 걱정이 끼친다라는 네. 이런 소식들이 전해져 있는데요. 어제 정규장에서 소폭 약세 보이면서 145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지금 애플까지 좀 짚어봤습니다. 지금 애플 이후에 지금 애플 얘기하니까 빨간 사과가 떠오르는데 지금 저기에 빨갛게 혼자 나홀로 빨간색을 켜고 있는 넷플릭스 좀 짚어주세요. 네, 넷플릭스가 네. 어제 2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었죠. 계속해서 네. 실적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 2분기 동안에만 가입자가 정말 많이 이탈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무려 미국과 캐나다 지역에서 43만 명이나 이탈을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확실히 넷플릭스가 조금 둔화의 흐름을 가져가고 있나라는 우려가 많이 적용이 됐습니다. 정규장에서 3%대 약세 보이면서 513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주가 차트 흐름만 보더라도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을 하는데 그러다가 다시 올라가는 것 같았다가 다시 떨어집니다. 네, 뭐 넷플릭스가 네. 실적이 아예 뚝뚝 떨어진 건 사실 아니었거든요. 네. 뭐 주당 순이익과 매출이 조금 엇갈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거기에 넷플릭스가 최근에는 게임 사업에 진출을 하겠다라는 이런 포부를 밝히면서 네. 도약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거기에 기대감도 기대 심리도 있었어요. 네, 기대감도 조금 있었지만 우려하는 좀 그런 심리도 많이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거기에 대한 뭐라 그럴까, 뭐 증권가의 의견도 약간 엇갈리는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예를 들면 뭐 닌텐도랄지 이런 게임 전문 업체들도 모바일 게임 쪽으로 진출을 할 때는 좀 어려움을 겪었다. 그리고 디즈니도 넷플릭스에 앞서서 게임을 시도를 했지만 정말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 그래서 넷플릭스도 아마 쉽지 않지 않을까 이런 네. 전망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증권가 일부에서는 아직도 그 게임 사업에 진출을 했다가 죽어나가는 업체들이 많다. 아직도 시체가 질비에 널려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넷플릭스가 왜 하락을 했는지 잘 짚어주셨는데요. 그 다음에 살펴볼 종목 제가 아까 궁금해한 반도체 쪽입니다. 반도체는 왜 상승을 했을까요? 맞습니다. 반도체 섹터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 전체적으로 그린라이트를 켜내고 있습니다. 심지어 다른 종목들과 엇갈렸던 엔비디아도 환하게 그린라이트를 켜내고 있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4% 넘게 상승을 했네요. 네, 엔비디아가 그 주식 분할을 해서 지금은 194달러 선에 거래가 됐는데 지금 그 투자사들에서 200달러 이상의 목표가를 제시를 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저희가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네.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도 간밤에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실적 발표가 장이 마감되고 나서 실적 발표를 했다는 말이죠. 네. 그래서 정규장에서는 실적에 대한 조금 기대감이 반영이 돼서 3%대 같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네. 하지만 조금 아쉬운 실적이 발표가 되면서 지금 애프터마켓에서 이 상승폭을 반납하고 있습니다. 네. 텍사스 인스트루먼트까지 잘 짚어주셨습니다. 지금 종목별로 저 하나씩 꼼꼼하게 잘 살펴주셨는데요. 오늘 여기까지 전해드리면 되겠죠? 네, 저희 장연구소 오늘 여기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내일 다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유진 캐스터,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여기까지 전해드리고 잠시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